자, 3번부터 고난도 문제, 3번부터 질문 가볼게. 그래요. 자, 3번은 어때? 느낌이? 그냥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A랑 B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A랑 B라는 소리고 얘가 0이잖아.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A는 0이다라고 해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결국 요 길이가 궁금하다는 건 두근의 차이가 궁금하다는 거야. 두근의 차 공식을 쓰면 돼.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이었으니까 루트 A제곱 마이너스 8A가 되는데 그 녀석이 2야 라고 하는 요거 양변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8A 4니까 빼기 4는 0을 만족하면 돼. 실근의 합이니까 답은 8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흐름만 딱 이해하고 있으면 되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X축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 중이구나. X축과 만나는 점에 X좌표를 생각하고 있는 중이구나. 여기는 얘는 0이라고 놓고 방정식 만들어서 풀어야겠구나라는 그런 흐름만 이해하면 됩니다. 오케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4번 가보자. 4번은 뭐야? 이차함수 저 녀석의 그래프랑 X축과 만난다.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뭐 해야겠어? 방정식 만들어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그림을 좀 그려봐봐. 실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근데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얘랑 얘라고 하고 꼭지점을 얘라고 했을 때 지금 주어진 정보가 뭐야? 이렇게 돼 있는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을 이루고 싶어요? 정삼각형을 이루고 싶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랬을 때 양수 A 값이 얼마인가요?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나는 당연하게 X제곱 마이너스 AX가 0이다. 해서 그는 당연히 0과 A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양수 A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0일 거고 여기가 A일 거야 라는 생각 너무 쉽게 할 수 있어.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몇 자리인 A자리인 정삼각형이 되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얘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수선의 발 딱 내려서 생각한다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1대 루트 3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여기는 요 길이가 2분의 A일 게 분명하니까 여기는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3A일 게 분명하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이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A가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여기까지 돼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함수가 y는 x제곱의 마이너스 ax였잖아. 거기다 내가 2분의 a를 집어넣으면 몇이 나온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a가 나온다라는 식을 써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a는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a제곱이 된다. 그래서 요 방정식 풀면 a값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 이해됐죠? 됐어? 넘어갑니다. 다음 가보자. 다음은 몇 번? 7번이네.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여기는 요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선분 A, PQ의 중점이 원점일 때라고 주어져 있어. 오, 이건 뭐야? 일단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이차 함수가 있었어. 거긴 얘를 평행 이동해서 생긴 게 얘였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 오케이? 이게 평행 이동 한 녀석이 얘였어. 라고 했을 때 여기 내가 어떤 직선이 또 이렇게 있었대 라고 한다면 여기는 요 점이랑 여기는 요 점이 지금 P랑 Q라는 소린데 P랑 Q의 중점이 뭐가 되게 해주세요? 원점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봐봐. 일단 첫 번째 나의 관심은 요 녀석으로 갈 거야. 그냥 Y는 지금 뭐였어?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였단 말이지. 그죠? 그냥 바로 표준형으로 써봤어요. 괜찮죠? 그럼 거기 있는 걔를 뭐 했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X 더하기 3을 넣어주면 될 것 같고 Y축 방향으로 2만큼이니까 Y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될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Y는 뭐가 돼?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다시 정리하면은 X제곱 더하기 2X의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요 녀석과 누구랑 만나게 해주세요? Y는 MX랑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죠. 되나요? 그러니까 얘랑 MX랑 만나고 싶어요라고 하는 요 방정식 기준으로 봤을 때 요 방정식의 두 근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여기는 요 점의 X좌표와 여기는 요 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되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여기는 얘가 원점에서 여기 0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이 길이 서로 같다는 얘기는 요 길이랑 요 길이도 서로 같아요.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의 중점에 뭐가 있어? 원점이 있어. 다시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이라는 정보를 저렇게 그림으로 주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얘는 x제곱에 플러스 2배 마이너스 m 뭐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될 테니까 그죠? 여기서 두근의 합이 0이 됐으면 좋겠어. m 값은 2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죠? 결과적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들을 그림으로 해석해서 그림에서 해석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놓고 거기 있는 걔를 해석해서 식으로 마무리를 한다. 이런 느낌이죠. 지금 보니까. 됐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림은 무조건 그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림을 효과적으로 재열이 왔어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그려놓고 그거 가지고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안 그리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선생님 하는 얘기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죠. 그죠?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다음 8번으로 가보자. 1등급을 달고 있네. 지금 보자.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 D라고 했을 때 이차 함수 얘랑 얘에 대하여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차 함수랑 직선 이렇게 얘랑 얘를 가지고 그래서 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난다. 그다음에 얘의 그래프가 얘랑 만난다. 그다음에 요 녀석은 요거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잖아. 그죠? 그럼 결국 첫 번째 기억 보기는 누구랑 누구의 관계인 거야? 얘랑 x축의 관계인 거니까 결국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d는 0이라는 방정식과 관련된 이야기일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니은 보기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d는 dx 플러스 bc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여기는 요 녀석을 한쪽으로 넘겨 생각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dx 더하기 AD 마이너스 BC는 0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요 녀석도 여전히 지금 누구와 관련된 얘기? 얘와 관련된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차 함수 그래프가 하나 필요할 거고 또 직선이 하나 필요할 거야.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직선, 그러니까 얘랑 얘 두 개의 관계를 가지고 생각해달라는 얘기고 또 x축과 관련된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총 이렇게 세 개의 관계를 생각해 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기억부터 찬찬히 한번 봅시다. 기억은 딴 거 필요 없잖아. 그냥 이차 함수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긴 요 녀석 x축과 만난다. 지금 이 조건을 주고 있었으니까 여긴 요 녀석의 뭐가? 판별식이 뭐면 되겠어?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a제곱 마이너스 4ad는 얘가 양수였으면 좋겠어요. 요걸 만족하게 해주세요. 그럼 얘는 a로 묶어버리니까 a 마이너스 4d가 되죠. 얘가 양수였으면 좋겠어.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를 해결할 수가 없죠. A가 양수일 때 얘가 양수, 얘가 음수일 때 얘가 음수입니다.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건데 지금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거든. 그러니까 A, B, C, D가 될 수 있는 게 어차피 1, 2, 3, 4, 5, 6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여긴 얘가 양수라는 조건 무조건 만족하는 거니까 얘만 양수면 되겠네. 그럼 결과적으로 뭐만 만족하면 된다. A가 4D보단 뭐 했으면 좋겠어? 더 컸으면 좋겠어.를 만족하는 A, D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주세요라고 하고 있어. 그럼 봐봐. 여기는 얘가 D가 될 수 있는 건 어차피 1밖에 없잖아. 얘가 2가 돼버리면 벌써 8이 돼버리니까 안 되잖아. 그럼 D가 1일 수밖에 없는 거. 그렇다면 A가 될 수 있는 건 5 아니면 6이겠지 뭐. 그렇지? 그럼 5,1과 6,1 이렇게 순서쌍 몇 개 생긴다? 2개 생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 이해되죠? 오케이? 됐어? 그래서 일단 순서쌍 2개가 되는구나. 잠깐만. 등호가 들어가야죠. 됐습니다. 얘는 3개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접하는 경우도 만나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좋아요.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저긴 제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나요? 결국 이 방정식의 판별식을 가지고 생각해 주세요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얘 판별식 써주면은 a 더하기 t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배에 AD 마이너스 BC가 될 거란 말이야. 여기는 요 녀석의 지금 부호를 조사해 주세요라는 얘기인 거야. 가만히 보니까 요거랑 요거까지만 딱 잘라봐봐. 그럼 얘는 A 빼기 D의 전체 제곱이 되죠. 플러스 4BC가 되죠. 됐습니다. 그럼 이 녀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니? 왜? 제곱이니까. 그리고 얘는 어때? B랑 C가 둘 다 1, 2, 3, 4, 5, 6 중에 하나니까 다 양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무조건 양수있게 분명해. 얘는 양수있게 분명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0보다 무조건 클 수밖에 없겠구만. 이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지. 그러면은 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마지막
여기는 얘는 양의 실근을 적어도 하나 갖는다. 양의 실근을 적어도 하나 갖는다. 지금 현재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죠? 일단 여기서 첫 번째, 니은 보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야?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잖아. 그죠? 그럼 찬찬히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 얘들아? 여기에 양의 실근이니까 y축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제 대칭축은 2분의 a로 잡힐 거야. 그래서 얘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녀석은 얘도 지금 양수고 얘도 지금 양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일단은 얘가 이렇게 지금 길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소리잖아. 그죠? 그럼 봐봐. 여기는 얘의 그림을 내가 이런 식으로 다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나는 그 점 자체가 하나는 무조건 어떻겠어? 2분의 a보다는 큰 쪽에서 만날 수밖에 없겠지.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더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음의 근은 가질 수 있겠지만 무조건 양의 근은 무조건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양의 실근은 무조건 적어도 하나 가질 수밖에 없겠다는 판단을 그냥 그림을 보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얘를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겠어? 여기는 얘 실근의 부호를 관찰해 주세요라는 이야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실근의 부호를 관찰해 줄 건데 요거 두 근의 합이 뭐야? 2분의 a 더하기 d란 말이야. 두 근의 합 자체가 뭐야? 양수였지. 다시 알파랑 베타가 있었을 때 두 근의 합이 양수였다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석한다면 둘 다 음수일 리는 없겠군요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둘 다 음수인데 더해서 양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 그렇지? 적어도 하나는 양수겠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의 실근은 적어도 하나 갖는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해석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얘가 1등급을 달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 가지고 장난치기 때문에 오히려 1, 2, 3, 4, 5, 6, 1, 2, 3, 4, 5, 6 가지고 장난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세심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소리죠. 그냥 식의 특성을 딱 보고서 거긴 걔가 양수야 음수야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주어져 있는 수의 구성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소리니까 오히려 수의 범위는 줄어들었지만 그 안에서 생각할 게 많기 때문에 1등급을 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 같지는 않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쭉 넘어가서 11번 가보자. 이 문제는 좀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그죠?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딱 보고서 어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얘들아? 쫄려요. 그치? 개 쫄려. 이런 문제야. 뭐 그래프 저런 거 처음 봤어. 저거 가지고 내가 해석할 수 있을 리가 없어.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봐. 결국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고 싶다라는 조건이잖아. 그럼 다른 걸 다 떠나서 제가 중근을 갖고 싶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판별식이 0이면 되는 거지. 그럼 제 판별식 중에 4분의 d 공식을 써주면 ft라고 하는 거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ft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0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거든, 실제로. 여기까지 이해되니? 됐어? 그냥 판별식은 0이다 쓴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얘에서 내가 ft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묶어버리면 ft-1이 될 거고 얘가 0이라는 건 얘가 0이거나 얘가 0입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됐어? 그럼 결과적으로 다시 봐봐. 결론은 ft가 0이거나 또는 ft가 뭐였으면 좋겠어? 1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뜻이 되거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함수랑 얘랑의 교점의 x좌표 얘랑의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될 거야라는 판단을 할 수 있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니까 결국 나는 얘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니까 얘 그래프 하나 그리고 얘 그래프를 하나 그려가지고 뭐 해주면 되겠어요? 교점의 개수를 찾으면 실근의 개수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y는 0이라는 그래프 하나, y는 1이라는 그래프 하나를 관찰한다면 교점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가 되니까 교점 몇 개가 되는 거야? 7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쟤는 그냥 답이 3번입니다. 이렇게 풀려요. 어때요? 쉽죠? 생각보다 어때? 어렵지 않지. 됐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거에서 얘 실근의 개수랑 여기는 얘랑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랑 서로 같다라는 그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고 항상 내가 얘를 그렇게 생각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저 그래프를 줌과 동시에 나는 당연히 실근의 개수는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또 여기는 이 식을 딱 보자마자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식이야 이렇게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 안 되면 뭐 하면 돼요 얘들아? 저런 거 해결하기 힘들어 할까 봐 교육과정에서 뭘 만들어놨어? 두 글자로. 치환이라는 걸 만들어놨잖아. 그렇지 않니? 여기는 얘에서 내가 똑같이 ft라는 거 전체 제곱이고 ft라는 거 하나 있으니까 저기는 쟤를 내가 뭐라고 놔볼까? a라고 놔볼까? 그럼 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a가 0이라는 소린데 그러면 a의 a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소린데 그러면 a가 0이거나 또는 a가 1이라는 소린데 그 말이랑 이 말이랑 지금 똑같은 얘기지. a가 ft였으니까. 이해됩니다? 그래서 저게 계산이 잘 안 되면 우리는 치환을 통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까지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괜찮죠? 됐어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다음 13번 가봅시다. 자, 실수 A에 대해서 등식 B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분의 1 A 더하기 16분의 35를 만족하는 자연수 B의 최대값을 M1. 자연수 M에 대해서 저기는 J를 만족하는 실수 N의 최대값을 J라고 하죠. 아, 이거는 얘들아 재밌네요. 얘는 그 결과가 뭐야? 얘가 뭐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소리야? 자연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소리잖아. 그죠? 그럼 실제로 얘들아 여기서 A는 뭐였어? A는 실수였거든. 맞아. 그러면 여기는 요 녀석의 그래프는 여전히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아. 그렇지? 근데 이 모든 점들이 전부 다 B가 될 수 없어. 왜냐면 요 점들 중에서 자연수가 되는 것들만 몇 개만 B값이 될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B가 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뭘 하면 되겠어? 그냥 이 함수 그래프의 최대값을 내가 찾아가지고 그 최대값을 구한 다음에 그거보다 크거나 그거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니까 얘를 넘지 않는 최대의 뭐를 자연수를 구해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 만약에 여기는 이 값이 3분의 17이 나왔어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몇이야 실제로? 5점 몇이잖아. 그지? 그럼 그때 최대의 자연수 값은 당연히 뭐가 됩니다? 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달라는 소린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얘의 최대값은 그렇게 구하면 되고 마찬가지 이번엔 반대 상황이지. 얘는 자연수 M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주제가 되게 좋아요. 주제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함수로 따지면 우리가 수학하에서 배우는 함수로 따지면은 얘는 지금 정의역이 실수인데 공역이 뭐야? 자연수였던 거야. 얘는 정의역이 자연수인데 공역이 실수였던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나오는 값들 중에서 자연수인 것 중에 최대인 값을 구해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 두 번째 건 어때? 똑같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똑같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번엔 여기 넣을 수 있는 M 값 자체가 뭔 거야? 자연수. 그러니까 요 자연수 값들만 넣을 수 있었던 거야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돼요? 그래서 나온 그 값은 실수 값으로 나올 수 있겠지. 됐어? 문제가 되게 좋다, 그지? 안 좋죠. 안 좋아요. 그죠? 별로네. 되게 별로야. 다시. 그래서 여기는 얘를 처음에 풀려고 한다면 얘 대칭축이 얼마예요? 대칭축이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4분의 1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4분의 1을 집어넣어. 실제로 4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6분의 1에다가 더하기 8분의 1에다가 더하기 16분의 35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16분의 2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럼 여기 16분의 1이니까 16분의 36이 되겠지. 그러니까 16분의 36이 되면서 4로 나눠버리면 4분의 9잖아. 그러니까 얘는 2점 얼마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값이 현재 2점 얼마로 나와버렸으니까 그걸 만족한 최대의 자연수 값은 당연히 2가 되겠구만.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M 값은 뭐가 됩니다. M1 값은 2가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면 두 번째 상황은 어때? 지금 여기는 이게 대칭축이 얼마야? 현재 4분의 1이거든. 맞아요? 여전히 똑같이 대칭축은 4분의 1이잖아. 그러면은 여기 집어넣을 수 있는 값은 뭐라고 했어? 자연수만 집어넣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다 내가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여기다 1 집어넣고 여기다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이것만 가능하다는 소리잖아. 지금 현재. 이해돼? 그럼 당연히 1 집어넣은 게 당연히 최대값이 나올 게 분명하지 라고 해석할 수 있어.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어버리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가 됩니다. 이 녀석이 최대의 M2 값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있잖아. 얘는 지금 이렇게 줬으니까 그냥 1이 최대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는 이 값을 4분의 5라고 줬다고 한번 쳐보자 얘들아. 오케이? 4분의 5라고 줬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 얘는 지금 얼마야? 실제로 1 더하기 4분의 1이잖아. 그지? 그럼 자연수 1 값이 더
가까웠을 거고 그 다음에 자연수 2라는 값이 좀 더 멀리 있었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4분의 5라고 하는 숫자는 1에서 좀 더 가깝고 2에서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당연히 여기서 1을 집어넣은 게 2를 집어넣은 거가 더 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대칭축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가까이 붙어 있는 그런 자연수를 구해서 거기 있는 걔를 넣어달라는 이야기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해 줄 수 있겠네.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 굉장히 괜찮네요.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오케이? 다음 보자. 14번. 서로 다른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두 2차 함수의 최소값이 같을 때 이거는 선생님이 해주지 않았나? 그쵸? 해줬죠. 이건 그림을 그려가면서 생각하면 되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최소값이 같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봐봐. 이렇게 최소값, 이게 그냥 x축이 아니라 최소값을 표현한 거야. 그래서 요렇게 똑같은 굴곡을 가진 두 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여기는 요 값이 얼마야? 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a 대칭축. 여기는 얘도 마이너스 2분의 b 대칭축 이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얘를 집어넣은 값이랑 얘를 집어넣은 값이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식 하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됐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어때요? 여기는 요거의 중점을 집어넣었을 때 거기서 뭐가 생겨? 교점이 생겨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이해됐죠? 그럼 그 교점의 좌표를 내가 구할 수 있을까? 또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해석을 해서 A랑 B를 구해서 두 이차함수의 교점, 요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식을 해석했다면, 다시 그래프를 해석했다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환산을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걔가 식으로 바뀌는지, 어떤 식들이 나오는지 그런 생각들을 해봤으면 좋겠어. 다시 일단 봐봐. 미정계수 몇 개 있니 얘들아? 2개 있죠. 그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A랑 B 2개 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2개 있는 상황에서 식을 단 2개를 만들어야 저 A랑 B가 확정적으로 구해질 거고 A랑 B가 확정적으로 구해진다면 교점 찾는 게 되게 쉬울 거고 그럼 여기는 요 녀석 찾아가지고 그냥 아무 데나 집어넣어 버리면은 당연히 얘의 좌표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 나는 식을 2개만 만들면 된단 말이야. 됐어요?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될까? 이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방법을 다 설명하고 나서 그럼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왜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지 여기서 왜 그렇게 식이 2개가 나오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야? 그냥 최소값이 같다라는 정보를 나한테 대놓고 줬으니까 난 2개의 최소값을 구해서 걔네들을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2개가 서로 같아요라는 식을 하나 만든다면 그게 하나의 A랑 B에 대한 식으로서 의미가 있을 거야.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두 번째 식인 거거든. 두 번째 식. 이 상황에서 두 번째 식을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거야. 오케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일단 결론은 선생님이 벌써 말해줬어요. 얘네들의 뭘? 얘와 얘의 교점에 대한 생각으로 나는 두 번째 식을 만들 생각이거든. 근데 교점을 구하고 싶어. 그럼 뭘 하면 되니? 그렇지. 저 두 개의 식을 연립하면 되죠. 두 개의 식을 같다라고 쓰면 되죠. 이게 교점을 만들고 싶으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된 거 하나랑 그 다음에 또 뭐야? 이렇게 된 거 하나랑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해서 문제를 풀 거잖아. 그러면 얘랑 사라지네? 그럼 얘가 넘어갈까? 얘가 넘어갈까? 그러면 A 빼기 B의 X 그 다음에 A 빼기 B가 되겠네. 오! 가만히 보니까 어때? A 빼기 B는 0일 리가 없잖아. 왜? 서로 다른 실수라고 문제에서 줬으니까. 그죠? 그럼 이거 약분해도 괜찮다는 소리고. 결과적으로 X는 1이다라는 결론이거든. 그럼 여기는 이 녀석이 얼마였대? 1이었대. 됐어? 두 개를 연립해봤더니 얘가 1이라는 결론을 얻어냈지. 그럼 이걸 가지고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또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아직 식이 안 나왔잖아, 결과적으로. 그죠?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거야? 다시 뭐라고? 그렇지, 맞아요. 어차피 얘랑 얘의 중점이 1이 된다는 사실인 거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A랑 마이너스 2분의 B랑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이 결과가 1이 됐으면 좋겠어라는 두 번째 식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뭐가 나와? 여기는 얘 다 넘어가면 이게 4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A 더하기 B가 얼마야? 마이너스 4야라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얘를 집어넣어서 최소값을 구하고 얘를 집어넣어서 또 최소값을 구해서 식을 만들어서 또 이제 얘랑 연립하면 된다는 생각이잖아,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게 뭔지 한번 생각해봐. 다시 한번. 여기다 이제 얘가 1이라는 사실을 알았지? 그럼 거기는 걔 1을 여기다 집어넣은 결과나 여기다 집어넣은 결과가 궁금한 거 아니었니? 맞아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1이다는 궁금했던 거잖아. 그죠? 근데 A 더하기 B를 여기서 구해놨는데 굳이 내가 또 여기는 얘 식을 구해서 연립해가지고 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궁금한 게 뭔지를 먼저 째려보고 거기 있는 걔에서 이런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면 얘를 가지고 바로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서 얘 계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최소값이 같다라는 식이면은 식이 하나 나온다 정도까지만 언급하고 계산 자체를 안 했지. 이유가 뭘까? 계산하기 싫어서. 이유는 되게 간단하거든. 계산하기 너무 싫어. 그래서 계산을 안 하고 그냥 기다린 거야. 왜 기다렸을까? 뭘 기대하면서?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단순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걸 계산하고 있었다면 어떻겠어?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렸겠죠. 맞아? 그 다음에 연립해서 열심히 A랑 B를 구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다시 한번. 그래서 항상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내가 만들 수 있다 정도까지만 생각해. 그 다음에 실제로 궁금한 게 뭔지에 대한 생각을 또 같이 해.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여기서 계산한 여기는 요 녀석은 계산하기가 쉬우니까 계산을 한 거란 말이야. 그죠? 여기는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나 봤더니 구할 수 있네. 근데 사실 얘를 구하고 나서 얘를 구할 수 있냐라고 본 거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는 얘에다가 어차피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같은 값이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그럼 누가 봐도 사실은 1이었단 말이야. 그렇지 않니? 여기다 두 개 뭔가를 넣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려면 걔는 1이라는 값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1이라는 값을 넣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교점은 왠지 1이 될 것 같았거든, 처음부터.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궁금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계산을 딱 하려고 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산하고 싶지 않았거든, 사실은. 그랬는데 얘랑 내가 평균을 구하면 여기서 무슨 형태를 바로 만들어낼 수 있겠어? A 더하기 B라는 형태를 바로 만들어낼 수 있겠어라는 생각이 여기서 이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계산해서 여기는 얘랑 해가지고 그냥 바로 답을 구해버린다.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고 있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때? 되게 효율적으로 뭔가를 계산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니? 그 느낌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 알겠죠? 효율적으로 내가 필요한 계산만 딱딱딱딱 골라서 한다. 그러려면은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돼? 해석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있어야 돼. 알겠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답이 나올 거야? 어떻게 식을 두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 거야? 이런 것들을 상황을 보면서 미리 어느 정도 예상을 해놓고 궁금한 게 뭔지를 항상 먼저 기억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계속 관계들을 생각하면서 딱 타겟을 정해서 그거에 대한 계산만 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되죠? 되게 어려운 주문이긴 해, 사실은. 이게 처음에 왜 급하잖아, 그지? 딱 문제를 보면 어때? 마음이 막 급해져, 막 빨리 풀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 좀 느긋하게 생각을 해줘야 돼. 느긋하게 보면서 느긋하게 자꾸 해석을 해가면서 문제를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17번 가봅시다. 얘도 뭐 1등급 달려있네. 그래요. 좋은 문제구만. 어렵다, 문제가. 그죠? 17번 문제 한번 같이 보자. 자, x의 범위가 a에서부터 a 더하기 3까지라고 돼 있고 여기는 얘의 최대값을 이거일 때는 얘가 되고 이거일 때는 얘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일단은 이 문제를 여기까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니 얘들아? 잘 안 들죠? 그죠? 무슨 생각이 잘 안 들지? 야, 이게 근데 잘 봐봐. 이게 선생님 푸는 걸 한번 일단 봐봐. 맞죠? 선생님 어떻게 풀 거냐면 얘는 요렇게 일단 요렇게 돼 있네. 그리고 여기 대칭축이 3이라고 돼 있네. 근데 여기서 A에서 A 더하기 3까지니까 이 구간의 길이는 현재 3이었을 거야. 그 구간의 길이가 3이니까 요렇게 내가 그 구간을 이동시키면서 나는 뭘 관찰할 거야? 최대값들을 관찰할 거야. 요렇게 이동시키면서 최대값을 관찰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어디 갔어?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A였고 얘가 A 더하기 3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이 구간이 이렇게 이동되고 있다라고 한번 해석을 해봐봐. 그럼 이 상태에서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니? A에서 나오죠. 최대값은 A에서 나오죠.
됐어. 다시 여기가 뭐라고? 이게 A라고. 그죠? 여기 있는 얘가 A 더하기 3이라고 지금. 최대값은 A에서 나오는 거 맞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아직까지는 최대값이 A에서 나오고 있어. 이거 같이 보이고 있지 얘들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이 상태에서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최대값이 얘니까 A에서 최대값이 나오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살펴보겠다는 뜻이야. 사실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아직까지는 최대값이 A인 게 맞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딱 정중앙에 딱 왔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전히 A에서도 최대값이 나오지만 이제 A 더하기 3에서도 똑같은 값으로 최대값이 나오지. 근데 걔를 지나게 되면 어때? 걔를 지나게 되면 이제 반대로 A 더하기 3에서 최대값이 나오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딱 어디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어? 여기는 얘가 절반. 그러니까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는 3 차이 나는 거니까 절반 딱 잘라면 1.5 차이 난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1.5에서 그러니까 2분의 3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여기도 1.5니까 4.5. 2분의 뭐라고 할까? 9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그러니까 요렇게 되어 있는 요런 순간이었을 때 그러니까 A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A 값은 여기는 요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보다 작은 쪽에선 최대값이 어디서 나온다고? A에서 나온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보다 더 크다. 이쪽에선 최대값이 어디서 나와? 요쪽 A 더하기 3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해되니? 그러니까 그 최대값이라고 하는 함수를 내가 MA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그 MA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A라고 하는 게 뭐야?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다음에 A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등호는 어디다 달아도 상관없겠네요. 지금 보니까 얘가 2분의 3일 때는 왼쪽에 넣든 오른쪽에 넣든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이해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크거나 같다 쪽이랑 작다 쪽으로 주어져 있었으니까 지금 여기서 크거나 같다 쪽에다가 또 작다 쪽에다 여기다가 지금 등호를 박아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죠? 그랬을 때 그럼 여기는 얘는 최대값이 뭐라고? FA가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FA 더하기 3이 된다는 뜻이잖아. 여기까지 됐어? 그럼 끝났죠? 결국 뭐야? 내가 지금 말하고 싶었던 GA라고 하는 건 뭐랑 똑같아? FA랑 똑같아. 그러니까 얘는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10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FA랑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HA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 FA 더하기 3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A 더하기 3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6의 A 더하기 3에다가 더하기 10 이렇게 해준. 이렇게 된 여기는 요 결과가 H의 A구나라고 해석해 줄 수 있겠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저기서 말하는 K값은 얼마겠어? 당연히 K값은 2분의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되나요? 그래서 여기는 요 녀석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그럼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 값을 구해주세요. 또 요 녀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3이 되겠죠? 그러면 H에다 그냥 3을 집어넣은 값을 구해주세요라는 얘기로서 각각의 함수값은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석되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얘기할게. 그래프를 안 그리면 안 돼. 알겠죠? 그래프를 안 그리면 아예 해석조차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얘를 보자마자 이런 해석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실 경험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런 해석을 하도 많이 해봤으니까. 그런데 딱 봤을 때 선생님이 그렇게 암기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 그지? 이 문제의 흐름을 외우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맞아? 그런데 여기는 얘를 딱 봤을 때 그럼 얘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텐데 구간을 딱딱 잘라가지고 이 구간이 지금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최대값을 찾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럼 여기서 K보다 작을 때에는 뭐 어떤 함수가 생긴다는데 그 함수를 내가 식으로 만들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K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또 무슨 식이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는 계속 만들면 될 것 같고 K값은 충분히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이 문제는 풀 수 있겠구나 라는 해석을 이렇게 보자마자 한 거야. 그럼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을 해주면 된다. 알겠죠?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구나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건 좀 정리할 시간 잠깐 줄 테니까 너희가 실제로 식 한번 만들고 답까지 한번 구해보세요. 지금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은 이제 18번은 아니고 19번이네요. 그죠?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첫 번째 무조건 뭐야? 얘는 선생님 무조건이란 말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얘는 무조건 뭐야? 닮음이에요. 다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보다 닮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해. 알겠죠? 그래서 닮은 비를 먼저 구해놓고 생각해 주는 거야. 닮은 비를.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닮은 비를 먼저 설정할 수 있을까? 어쨌든 닮은 비를 내가 지금 구하고 싶긴 한데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넓이가 궁금한 거잖아. 그런데 얘는 지금 이 밑변의 길이랑 그다음 높이가 몇 대 몇이야? 봐봐. 몇 대 몇이니? 그 문제 있잖아. 10대 5니까 얘가 10대 5니까 2대 1이죠. 2대 1. 그죠? 그러니까 다시 봐봐. 이 길이와 여기는 이 길이는 몇 대 몇인 거야? 1대 2인 거야. 뭐랑 뭐가요? 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몇 대 몇인 거야? 1대 2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나는 여기는 이 길이를 그냥 x라고 설정함과 동시에 이 길이는 자동으로 2x가 될 거고 여기는 요 길이는 자동으로 5-x가 될 거야. 됐어?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기 위한 조건이 끝났죠. 이런 느낌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닮음으로 먼저 툭 던져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냥 2x에다 뭐 하면 돼요? 5-x 이렇게 해주면 되죠. 얘가 넓이잖아. 그럼 얘 최대값이 궁금한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 되게 쉽죠?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뭐다? 닮음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닮은 b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럼 길이 준 거는 이 길이랑 이 길이만 줬으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만 줬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길이랑 이 길이의 닮은 비를 알고 있는 중이니까 x, 2x, 5-x. 그죠?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되겠어? 얘는 인수형 0과 5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을 거야. 얘는 2분의 5를 집어넣은 게 당연히 뭐가 되겠어? 최대값이 되겠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2분의 5를 집어넣어. 그럼 얘는 5 곱하기 2분의 5가 될 테니까 답은 2분의 25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로 가보자. 마지막 문제 뭔가요? 20번. 어느 제과점에서 한 개에 1,000원 하는 과자를 하루에 500개씩 팔고 있대요. 과자 한 개의 가격을 10원 인상할 때마다 하루 판매량은 20개씩 줄어들고 있대. 또 인하할 때마다 판매량 20개씩 늘어난다고 한대. 또 과자를 한 개 판매할 때 드는 비용이 X개 판매할 때 드는 비용이 350X 플러스 3,000원이래. 그럼 수익이 최대가 되게 하고 싶대. 그럼 봐봐. 얘들아. 이것도 이제 식을 있잖아.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아는 그 상식선에서 충분히 세워줄 수 있어요. 다시 궁금한 게 뭐라고? 수익, 이익이 최대가 되고 싶어. 그죠? 그럼 이익은 언제 최대가 되니? 내가 만들어서 판매한 매출에다가 비용을 뺀 게 순이익이잖아. 그죠? 그럼 매출 빼기 비용을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매출이라는 게 뭘까? 당연하게 뭐겠어? 과자의 가격 곱하기 개수겠죠. 여기까지 되니? 그러니까 처음에 과자의 가격은 얼마였어? 1,000원짜리였는데 거기는 걔를 10x씩 할 때마다 변화를 줄 때마다 그 판매되는 뭐가? 판매량이 원래는 500개였는데 몇 개씩 줄어든다? 20x씩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되니? 저 x가 음수였다면 반대 상황이겠죠. 10원씩 줄어들 때마다 얘는 20원씩 20개씩 더 늘어난다. 이렇게 된 게 뭐가 되는 거야? 매출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됐어. 요식 다 충분히 세울 수 있겠죠? 거기다 뭘 할 거야? 비용. X개를 만드는데 비용이랬잖아. 이거 X개를 팔았을 때 다시. 잠깐만. X개를 판매한다고? 그럼 얘는 좀 얘기가 달라지죠. 그죠? 이만큼이 뭐야? 이게 뭐야? 개수죠. 이게 개수죠. 맞죠? 근데 X개를 판매할 때 드는 비용이 이거라고 했으나 이만큼을 판매할 거잖아. 그죠? 그러면 실제 드는 비용은 얼마겠어? 350에 500 마이너스 20 2x 20x 플러스 3,000원. 이만큼이 실제로 드는 비용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이해됩니다? 끝. 끝. 됐죠? 다 됐죠. 됐어? 넘어가 괜찮죠? 좋습니다. 다음 수능형 문제로 가봅시다. 할 말이 또 많아. 수능형 문제. 3번, 4번. 2번, 6번이요. 설마 우리만 늘어난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우리가 대신 말해준 거지. 그치. 신선한 틀린.
우리 그 아까 올킬했던 서연이가 숙제를 안 했구만. 됐어요? 오케이? 5번도? 이게 6번까지였니? 네. 1번만 나오면 돼. 1번 해줄까 그냥? 자, 2번부터 볼게요. 얘는 뭐라고 돼 있나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저렇게 돼 있고 직선 y는 k가 저렇게 돼 있고 두 점 a, b라고 하고요. 꼭지점을 c라고 했을 때 넓이가 16이래. 저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a의 좌표, 이게 요 점의 좌표가 이제 궁금한 거고. 그렇죠? 그러면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한번 해석을 해보자. 보자. 다시 요렇게 돼 있죠. 넓이가 16이라고. 그러면 봐봐. 일단 첫 번째 요 넓이가 난 현재 궁금하잖아. 요 넓이가 궁금하니까 뭐랑 뭘 생각할 거야? 이거 곱하기 2분의 1로 생각할 거야. 여기가 괜찮죠? 그래서 그냥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요 교점의 좌표를 뭔지 모르니까 잠깐 t라고 놔볼게. 됐어? t라고 놔볼게. 그러면은 여기는 이 길이가 현재 t잖아요.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몇일까? 이 길이는. 내가 여기다 t를 집어넣은 게 k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2t제곱 마이너스 m이 요 점의 좌표일 거고 여기는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m이 되겠죠. 됐어? 그래서 그 두 개를 뭐 한 거? 뺀 거. 됐니? 그럼 여기는 요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요 높이가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이게 없어지네? 그럼 높이는 이거잖아. 그러면 t 곱하기 얘 한 게 그냥 넓이겠죠. 그러면 얘는 뭐야? 2t의 세제곱이 10 몇이라고? 16이라고? 그럼 t는 얼마네? 2였네. 됐죠? 뭔가 되게 허무하게 끝난다 자꾸 그죠? 자 이해되고 있나요 얘들아? 오케이 풀 수 있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 3번 문제로 가볼게요. 3번 문제 어허 그래요. 얘가 서로 다른 세식을 나더라. 얘들아 요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일단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얘는 어때? 일단 5라는 걸 딱 기준으로 해서 5를 기준으로 해서 5보다 큰 쪽에선 얘를 그릴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여긴 얘의 그래프는 어때? 대칭축이 얼마였어? 3이었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정상이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5보다 큰 쪽에만 그려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쪽에만 이렇게 쇽 그려주면 될 것 같아. 되나요? 그럼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얘도 볼 건데 여기는 얘도 볼 건데 여기는 얘는 5보다 작은 쪽에 얘를 그려달라고 했는데 그럼 얘는 대칭축이 여전히 몇이네? 대칭축이 여전히 3이네. 그죠? 대칭축이 3이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게 분명하단 말이야. 근데 얘가 실제로 이렇게 그려질지 이렇게 그려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실제 5 집어넣어보고 5 집어넣고 5 집어넣어보고 둘 다 집어넣어봐서 그게 같은 값인지 다른 값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누가 더 큰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 5를 한번 집어넣어봐. 여기다 5 집어넣으면 얼마니? 6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다 5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6 나오네. 아 똑같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겠지. 됐나요? 그러면 저기는 저 그래프가 저렇게 완성이 된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서로 다른 세식을 갖겠다는 얘기는 y는 k라는 직선과 여기는 이 노란색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싶어요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k가 어디 있어요? 딱 여기 있어야 되겠네. 됐나요? 얘보다 내려가면 안 되고 얘보다 올라가면 안 되겠죠? 요 사이에 있어야겠지. 그럼 여기는 요 위에 있는 요 점이 또 궁금하지 않니? 되게 궁금하잖아. 궁금하면 뭐해? 넣어보면 되죠. 3을 넣어봐요. 여기다 3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9겠다. 10 되나요? 이렇게 나오겠네.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얘 사이에 이렇게 값이 되는 거니까 7, 8, 9 이렇게 세 개가 있겠네. 그죠? 답은 24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프만 정확하게 딱 그려놓고 그거 가지고 해석해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넘어갑시다. 4번. 자, 그림과 같이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랑 gx가 있는데 y는 mx 더하기 n과 알파에서 베타에서 접하고 있대.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와, 이거 재밌네, 문제가. 문제 되게 재밌네. 문제가 답이 뭘까? 딱 봐도 5번 같은데? 느낌에.
최고층에서 똑같으니까. 일단 여기선 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나만 할게 얘들아. 오늘 배우는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알겠죠? 어떻게 얘기를 시작할까? 우리 차 함수 얘기했었니? 차 함수라는 거 얘기했었나? 오늘은 차 함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가는 날이라고 생각하자. 알았죠? 차 함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가는 날. 그러니까 기준을 좀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X축, Y축 안 그리잖아. 그래프 그릴 때. X축이나 Y축을 안 그리는 이유가 뭐야? 쉽게 말해서 관계를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X축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싶지 않아. Y축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지? 그래서 우리 은둔형 외톨이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어?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숨어 있죠. 그렇죠? 맞아요. 선생님처럼 아이인 사람들은 어때? 집에 있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죠. 어쨌든 관계를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뭘 하는 거야? X축을 의도적으로 안 그리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소리야? 관계가 중요하다는 소리거든. 여기까지 됐어? 됐지? 근데 여기 봐봐 지금. 얘는 F와 G의 관계, F와 이 직선의 관계, G와 이 직선의 관계는 세 개는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뭐는 안 중요하니? X축과 얘네들과의 관계, Y축과 얘네들과의 관계는 아예 안 중요하죠.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중요한 관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얘랑 얘의 관계랑 얘랑 얘의 관계가 지금 중요하다는 소리거든. 됐어? 그럼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애들끼리 뭐 하면 돼? 식을 만들어 봐.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fx는 mx 플러스 f. 근이 뭘까? 알파. 뭐가 된다? 중근이 된다. 됐어? 딱 그것만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다음 두 번째 관계 fx는 mx 다시 gx는 mx 더하기 n. 얘는 뭐야? 베타. 여전히 중근을 갖네. 됐어? 그러면 봐봐 얘들아. fx 마이너스 mx 이걸 그냥 뭐 hx라고 하자. 그냥 귀찮으니까. 요거 hx라고 할게 얘들아. 알겠죠? 그럼 저거 hx야. 그래서 이렇게 된 요 녀석의 근이 뭐야? 알파 중근.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gx 마이너스 hx는 0의 근이 뭐야? 베타 중근. 이렇게 된 거야. 됐어? 그럼 다시 이제 이 상황을 가지고 생각해봐. 얘는 지금 원래 있던 fx랑 hx를 뺀 차 함수거든. 됐어? 차 함수.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요 녀석은 어떻게 되겠니?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겠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뭐겠어?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겠지. 요거 이해되지? 얘가 중근 알파 갖는 거고 중근 베타 갖는 거고 최고차항에서 1인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됐어?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얘의 함수랑 얘의 함수를 생각해 본다면 걔는 알파에서 이렇게 되는 녀석이고 얘는 베타에서 이렇게 되는 녀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어. 여기까지 됐어? 그럼 봐봐. 이렇게 그려진 이 함수의 그래프가 얘랑 얘의 차 함수의 그래프야. 다시 여기는 fx에서 hx를 뺀 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를 지금 확인해.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됐어? 됐죠? 그다음 gx랑 hx의 관계를 가지고 만들어진 저 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이거는 이 패턴을 딱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얘를 중요하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궁금한 건 뭐야, 얘들아? fx랑 gx가 만나는 교점 x좌표가 궁금한 거니까 나는 저거 두 개 뭐 할래, 얘들아? 연립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내가 얘네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차함수를 만들어냈고 또 이런 차함수를 만들어냈단 말이야. 근데 얘랑 얘랑 연립하면 어차피 hx가 사라지지. 결과적으로 뭐가 돼? fx는 gx가 되지.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랑 연립한 거랑 쟤랑 쟤랑 연립한 건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 오늘 설명회가 분위기가 이랬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다시 이해돼요, 얘들아?
어떤 말인지 알겠어? 그럼 결과적으로 난 얘랑 얘랑 연립할 거야. 그러면 결국 fx는 gx라는 식이 나올 텐데 그 식은 얘랑 얘랑 연립한 거니까 결국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입니다라는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면은 걔가 뭐가 된다? 근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왕에 내가 그래프로 그려놓고 생각을 했으니까 여기는 얘 최고창에서 1이고 최고창에서 1이잖아 얘들아. 그럼 얘 교점의 좌표는 어디 있어? 요거지. 그럼 얘랑 얘는 지금 딱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근이 되는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어. 이건 그래프로 해석. 그다음에 요거 연립해서 풀면은 그냥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답을 얻을 수도 있을 거. 이해됐나요? 다시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줄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는 얘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을 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분명히 저 hx라고 하는 그러니까 mx 더하기 n이라고 하는 지금 매개의 뭐를 하나 함수를 하나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관계를 봤을 때 얘랑 얘의 관계를 주고 얘랑 얘의 관계를 줬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 상황에서 x축과 y축과의 관계는 전혀 쓸모가 없으니까 난 얘랑 얘의 관계를 통해서 얘 빼기 얘의 함수를 생각해 보는 거야. 얘 빼기 얘의 함수는 알파를 중근으로 갖는 2차 함수가 될 거예요.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얘 빼기 얘의 함수는 베타를 중근으로 갖는 2차 함수가 될 거예요. 그럼 얘랑 얘랑 연립했을 때 그 결과가 얘랑 얘랑 연립했을 때 결과랑 어때? 똑같을 게 분명하잖아. 그러니까 여긴 얘는 요쪽에 이렇게 요쪽에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는 요 근이 된다는 소리니까 답은 당연히 5번일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느낌으로 풀 수 있어요. 이해되니? 근데 차함수에 대한 해석이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알겠지? 넘어갑니다. 다음 5번. 그래요. B랑 EA랑 저렇게 돼 있는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이차함수 저거가 여기서 최대값을 9를 가질 때 A, B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여전히 자연수 순서쌍 개수니까 노가다를 우리는 취급을 할 겁니다. 노가다를 띄고 싶어요. 이런 느낌인데 그냥 천천히 그래프를 그려봐.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는 얘가 뭐겠어? A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런데 지금 B라고 하는 건 2A보다는 작다라고 줬어요. 2A보다는 작다라고 줬는데 A랑 비교, 당장 A랑 비교했을 때 A보다 큰지 작은지는 알 수가 있니 없니? 없죠. 그게 좀 불만이네요. 그죠? 다시 여기가 자연수였으니까 한 이쯤에 지금 현재 0이 있었다. 여기는 얘가 이렇게 0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X축이 여기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A였어. 여기는 또 A가 되니까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이제 2A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B라고 하는 게 어디 있다는 소리야? 여기 있을지도 몰라, 여기 있을지도 몰라, 여기 있을지도 몰라, 여기 있을지도 몰라. 지금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B라고 하는 녀석은. 그럼 다시 뭐 해주면 되겠어? B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최대값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B가 예를 들어 여기 있었다고 생각해봐. 최대값은 얘를 집어넣은 값이 최대값이 될 게 분명해. 그 다음에 B가 여기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를 집어넣은 값이 최대값이 될 게 분명해. 그리고 B가 여기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여기는 얘가 최대값이 될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최대값이 나오는 곳 자체가 달라지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뭘 할 필요가 있겠어, 얘들아? 분류를 해줄 필요가 있겠네. 그래서 첫 번째, B라고 하는 녀석이 누구보다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라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됐어? 그럼 대칭축이 어디 있다? B가 어디 있다는 소리야?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소리잖아. 그럼 최대값은 당연히 B를 집어넣은 값이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런 상황일 때는 F에다가 뭘 넣은 게 B를 집어넣은 게 9가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어때요? 그 B라고 하는 게 A보다는 크고요. A보다는 크고 다시 뭐야 이게 A보다는 B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2A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지금 B가 있었어요 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얘는 지금 대칭축이 어디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그거보다 더 큰 쪽에 B가 있었으니까 최대값은 A를 집어넣은 결과겠네. 그러니까 얘는 FA가 뭐가 됩니다? 9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됐어? 이해되니? 그래서 식을 써주면 B를 넣어봐 저기다. 마이너스 B 제곱 더하기 뭐야? 2AB가 9야.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뭘 구할 거야? A, B 순서쌍을 구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여기서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될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다 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2A의 제곱이 9야 이걸 만족하는 A 값을 구하면 될 거고 이런 느낌이 되겠다. 이해된다? 이해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노가다를 떼어서 푸는 문제.
됐나요? 그럼 답이 나오겠니 얘들아? 여기까지 설명해주면? 아니야? 그럼 좀 더 가볼게. 여기서 얘에서 지금 A랑 B가 뭐였어? A랑 B가 자연수 조건을 줬었잖아. 그러니까 B로 묶어버리면 얘는 2A-B가 될 거란 말이야. 얘가 9라는 소리니까 정수 곱하기 정수가 된다는 정수 조건을 가지고 풀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1일 때 얘가 9가 되는 거고 얘가 3일 때 얘가 3이 되는 거고 얘가 9일 때 얘가 1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세 가지만 있을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서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서 보니까 결국 A제곱이 9가 된다는 뜻이니까 A는 3이 된다라고 확정이 된 건데 그럼 A가 3이었으니 B라고 하는 거는 3에서 6 사이가 될 테니까 여기서 B가 총 몇 개 나오겠어? 4개 나오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A가 3이었을 때 B는 총 몇 개 나온다? 4개 나온다. 여기까지 괜찮? 잠깐만 여기 등호가 없잖아. 그럼 3개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순서상 3개,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순서상까지 합쳐가지고 요 조건도 만족하는 요런 애들 다 구해서 순서상이 총 몇 개인지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입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야? 그냥 노가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연수 순서상 개수를 너희가 딱 봤을 때 그 세 가지 조건을 봤을 때 거기는 걔가 노가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거를 꼭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항상. 알겠죠? 되게 중요한 조건이야, 저게. 왜냐면 여기서 딱 끝났는데 여기서 얘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대. 여기서 딱 끝났어.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어쩔 건데 하면 이제 진짜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뭐 도대체 어쩔 건데 이게 되는 거예요. 얘에서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의 해결 전략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냐 없냐를 지금 묻고 있는 문제거든. 됐어? 자, 6번으로 한번 가보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과 다른 하나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8개의 교점을 갖고 어쩌고 저쩌고 돼 있고 대각선 일치한 돼 있고 뭐야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 문제인데 이거 내가 풀어줬었니? 안 풀어줬어? 어디서 봤지? 블랙라벨에 똑같은 문제가 있나? 다시 한번 봐봐. 여기서 지금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지금 현재 궁금한 거잖아.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최소값이 궁금해. 그럼 나는 색칠한 부분이 지금 뭐야? 요게 색칠한 부분이죠.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현재 궁금한 상황이니까 그냥 이 넓이 열심히 구하고 이 넓이 열심히 구해가지고 요거 두 개 더한 거에 총 4배를 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 넓이를 가려고 하는데 일단 문제가 뭐가 있어? 일단은 여기는 요 녀석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도 모를 뿐더러 그죠? 일단 근데 대각선이 이렇게 겹친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니까 이게 다 45도를 이루고 있다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주어져 있는 상황에 다 45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인데 그래요. 일단 봅시다. 어떻게 구하면 될까? 내가 이 길이가 궁금해. 이 길이는 이 길이랑 똑같고 또 이 길이랑 똑같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가 또 궁금해. 이렇게 두 개를 좀 대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길이를 뭐 예를 들어 x라고 놨어. 그럼 여기는 이 길이도 당연히 x가 되겠지. 여기는 요 길이는 1-2x가 되겠지. 됐나요? 그럼 끝났네요. 그냥 여기는 요 넓이는 얼마예요? 2분의 1 x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요 넓이는 얼마니 얘들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 지금 이렇게 해서 얘가 1-2x란 뜻인데 얘가 1대 루트 2의 비율 관계를 가질 게 분명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루트 2분의 1-2x. 얘도 여전히 이걸 테니까 똑같은 걸 테니까 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을 해버리면 끝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얘 제곱이니까 2분의 1-2x 요거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식을 세워버리면 x에 대한 2차 식을 완성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2차 식의 식을 정리하게 되면 뭐뭐뭐 x의 제곱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겠지 뭐. 그럼 여기는 얘가 뭐 이렇게 나오나 봐, 그죠? 이렇게 나오나 봐. 했을 때 최소값 구해주면 된다. 그거에 8배를 해주면 답이다. 그냥 이런 느낌으로 풀면 끝나는 거야. 됐어? 물론 이렇게 변수 설정을 했으면 거기는 걔의 범위를 책임질 줄은 알아야 돼요. 얘도 양수여야 되고 그러니까 x의 범위는 일단은 뭐보다는 작아야 돼.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돼. 뭐 이런 생각들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결국 2차 방정식, 2차 함수 얘기까지 완전히 다 마무리가 됐네요. 자, 복습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고요, 얘들아. 알겠죠? 복습 열심히. 너희들 오늘 질문한 것들 다시 한번 꼭 풀어보면서 자기 걸로 바꾸는 시간,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안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가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그냥
구경한 것 뿐이야. 선생님 어떻게 푸나 그냥 구경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선생님이 맛을 보여줬을 때처럼 그냥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봤어. 내가 할 수 없어. 그냥 그 상태로 끝난다면은 당연히 시험장 가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충분한 연습이 당연히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정식 쪽 여기도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공식적인 시험 범위다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여기서 할 얘기 별로 없어서 사실 그냥 쭉쭉쭉쭉 너희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생각을 해주고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죠? 그래서 쭉쭉쭉 넘어가는데 여기 오메가 얘기 나오잖아. 그 오메가 얘기도 그 앞에서 복수 쪽에서 많이 했으니까 쭉쭉쭉쭉 풀어봐봐. 그냥 연립 방정식 이야기도 쭉쭉 풀어봐봐.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쭉 풀어보는 걸 그냥 숙제로 할게요. 알겠죠? 여기는 그냥 쭉 다 풀어보는 걸 숙제로 하고요. 여기 수능 문제 뒤에 그 뭐가 있어? 실전 마무리 여기 있잖아, 그지? 다음 시간에는 질문 받을 거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필요한 문제 몇 개만 좀 뽑아가지고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바로 넘어갈게. 여기 수능까지만 풀어와. 수능형까지만. 실전 마무리 전까지. 어. 근데 여기서 얘들아 잘 봐봐. 그 여러 가지 방정식 쪽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서 그 뭐야 일단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까지는 얘기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연립 방정식도 사실 얘기가 어렵진 않은데 연립 방정식의 해결 전략이 몇 가지가 있니? 연립 방정식 해결 전략 몇 가지 있어? 연립 2차 방정식의 해결 전략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 얘기 잠깐만 해주고 마무리할게. 알겠죠? 다시. 자, 연립 방정식의 해결 전략. 연립 1차 방정식은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연립하면 무조건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2차 연립 방정식까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거든. 다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얘들아, 연립 방정식 얘기의 핵심은 1차와 2차는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야. 됐어? 다시 봐봐. 여기서 얘를 만족시키는 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 제곱은 0이어야 해.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어야 해를 만족해 주세요라는 뜻이니까 이거랑 이거 연립해 주세요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구조상 하나는 2차였고요. 하나는 1차였고 하나는 2차였단 말이야. 그러면 그 1차라고 하는 걸 식을 변형해서 여기서 소거를 해주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여기는 여기서 문자가 하나 줄어들게 되면서 어때? 그냥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그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면은 그 x값이나 y값들을 구할 수 있을 거고 거기다 다시 대입을 해가지고 두 쌍의 해를 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끝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다시 1차, 2차 연립 방정식 얘는 뭐 할 수 있다고 얘들아? 얘는 무조건 풀 수 있어.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1차, 2차짜리 말고 이제 2차, 2차짜리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2차와 2차를 연립할 거야 라는 요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2차, 2차 연립할 때 풀 수 있는 경우가 총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의 형태를 정확하게 딱 인지해 놓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 세 가지의 목표가 다 뭐가 되냐면 얘도 얘로 풀려고 하는 거고 얘도 얘로 풀려고 하는 거고 얘도 얘로 풀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 세 가지의 목표들이 전부 다 얘가 목표이기 때문에 형태를 이렇게 변형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얘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하나가 인수분해가 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입니다. 오케이? 분명히 2차식이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야 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 주어져 있는 이 형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이 형태를 이렇게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됐습니다.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다시 얘 또는 얘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걸 그대로 여기다 하나하나 그대로 써주게 되면은 이렇게가 될 거고 이렇게가 될 테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구조를 나는 1차, 2차 두 개로 뭐 할 수 있어? 쪼개버릴 수가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 다시 여긴 요 녀석이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 인수분해가 되는데 여긴 얘가 또 뭐였어? 0이었어. 라서
얘는 0이다 또는 얘는 0이다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구조였을 땐 얘는 이 흐름 때문에 반드시 풀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리고 너희들 교육 과정에는 사실은 여기는 이 부분만 거의 90% 정도 나오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사실은 교육 과정상 얘네들은 나오면 안 되는 건데 너희들이 푸는 문제집에 따라서 이런 경우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 경우도 같이 알려줄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이건 또 쉬워요. 얘는 2차 항 자체를 완전히 소거할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10이었어. 하나랑. 이렇게 된 거 하나랑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y는 뭐 0이었어. 하나. 뭐 이렇게 대충 주어져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여기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봤을 때 분명히 2차식이고 2차식이기 때문에 2차 연립방정식이긴 한데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인수분해가 전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었을 때 2차 항을 한 방에 다 없애버릴 수 있나요? 지금 얘는 2차이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힘든 건데 2차 항을 한 방에 없앨 수 있나요? 없앨 수 있네요. 그죠? 얘를 두 개를 소거해버리면 그 결과가 뭘로 바뀌어요? x 더하기 y 마이너스 10 플러스 10은 0입니다 라고 두 개 빼버리면 그냥 바로 이런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지. 됐어? 2차식을 소거했기 때문에 그 2차 항을 소거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 1차식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1차식과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가지고 요렇게 골라가지고 요거 두 개를 연립한다라고 생각하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 또 1차와 2차를 연립한 결과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얘랑 얘를 연립하고 싶었지만 얘랑 얘를 빼가지고 2차항을 소거해서 만든 새로운 식과 이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골라가지고 얘랑 연립한 결과가 얘랑 연립한 결과랑 똑같을 게 분명하니까 나는 얘랑 연립한 결과로 풀어주면 되는데 얘랑 얘는 1차와 2차 연립방정식이니까 나는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2차항을 한 번에 소거시킬 수 있는 형태는 이런 식으로 풀립니다라고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돼. 알겠죠? 그다음 마지막은 뭐냐면 상수항을 소거하는 형태라고 해서 마지막 상수항 소거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는 최종 목표가 일단 1단계로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한 게 목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상수항을 소거한다는 거는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었던 거야.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설명을 이게 예시를 들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이렇게 어떤 식이 하나 있었어. 이렇게 하나 식이 있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됐죠? 여기 2차식이고 2차식이었어. 근데 2차항도 소거가 안 되고 여기는 얘가 인수분해도 안 돼. 오케이? 근데 혹시 여기는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죠. 왜냐면 인수분해 됐을 때는 얘가 0이어야만 얘가 두 개로 쪼개질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상황인 게 분명한데 심지어 인수분해도 안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럼 이런 상황은 해결할 수가 없잖아. 이해됐어?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상수항을 한번 소거해 볼게. 상수항을 한번 소거해 볼게. 그럼 여기다가 2배를 하고 여기다 3배를 해서 2개를 빼버리면 상수항이 소거되겠지.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식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얘가 0입니다라는 식으로 바뀔 거 아니야. 결국. 그죠? 근데 그 식이 뭐가 되길 기대하면서 요 1번의 요 형태가 되길 기대하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는 상수항을 소거해 봤더니 얘가 갑자기 인수분해가 안 되던 게 갑자기 인수분해가 돼서 이런 모양이 됐다면 이런 모양이 됐다면 나는 이거 두 개 빼서 만든 이 식 하나랑 그 다음에 이 둘 중에 마음에 드는 하나랑 잡고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풀어버리면 결국 얘네들을 연립한 거나 얘네들을 연립한 거나 똑같게 되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러니까 얘를 연립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를 연립한다는 건 다시 얘가 0이다랑 얘가 0이다로 쪼개서 이것도 갖다 놓고 이것도 갖다 놓고 이렇게 연립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어요 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알겠죠? 그래서 2차 연립방정식을 푼다. 2차 연립방정식 푼다라고 한다는 거는 너희가 머릿속에 2차식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거나 아니면 2차 항 자체를 소거시켜버릴 수 있는 형태거나 아니면 상수항을 소거시켰더니 뭐가 되는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로서 그 세 가지는 너희가 해결할 수 있는 주제가 되는 거고 그 세 가지 외의 거는 너희가 해결할 수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문제에 나올 리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세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해 주면 좋겠어. 여기까지 괜찮니? 이게 연립방정식의 해결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게 연립방정식의 가장 보편적인 해결 전략이라면 하나만 더 있나요? 없네요.
없네요. 대칭식이라는 게 있어요. 연립방정식을 풀다 보면은 대칭식이라는 게 존재하거든. 균형 핵심 기출 거기 나와. 거기 있어? 앞으로 가볼까 그럼? 앞에지 거기가. 13번, 15번까지 수학이 하는 줄. 형태들이 여기 딱 있네. 일단 봐봐. 얘는 1차, 2차니까 해결할 수 있어요. 얘가 가장 기본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는 어때? 2차, 2차 연립방정식인데 얘 형태가 딱 인수분해 되는 형태죠? 인수분해 되는 형태니까 두 개로 쪼개서 생각하면 되겠군요. 이런 느낌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봐봐. 얘는 이게 대칭식이야. 알겠죠? 이게 대칭식이야. 잠깐만. 그럼 이거 대칭식에 대한 얘기만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할게. 알겠죠? 일단 요거 2차, 2차 연립방정식 푸는 가장 기본적인 주제. 요거는 너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괜찮죠? 오케이? 다음. 현재 대칭식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대칭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일단? 두 개의 자리를 바꿔도 똑같은 결과가 벌어질 거야. 이게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는 뜻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x랑 y의 자리를 바꿔도 x랑 y의 자리를 바꿔도 똑같이 똑같은 결과가 벌어질 거야.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얘는 실제로 몇 차식이니? 이거 몇 차식이야, 얘들아? 3차식이죠. 다시 차수는 뭐라고 했어? 곱해진 문자의 개수라고 했어요. 저건 3차식입니다. 2차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괜찮지? 그래서 여기는 요거는 3차식인 거고 요거는 1차식이기 때문에 요거를 연립하는 거는 그냥 마찬가지 소거를 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 여전히 똑같아. 하나가 1차식이니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느낌인데 얘 해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냐면 대칭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x 더하기 y랑 xy를 여기는 얘네들 여기는 요거를 먼저 구한다. 로 해결 전략을 가져가요. 오케이? 다시. 이게 1번이야. x 더하기 y랑 xy를 먼저 구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x 더하기 y랑 xy가 있었으니까 나는 x랑 y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만들 거예요. 그렇다면 얘는 t제곱의 마이너스에 x 더하기 y의 t 더하기 xy는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x랑 y가 근이에요 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그래서 아까 구해놓은 얘네들을 여기다가 쇽쇽 집어넣어가지고 t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어. 그럼 난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어? 이 t에 대한 방정식을 풀 수 있겠죠. 이 방정식 푼다는 건 x랑 y를 구한다는 뜻이 되겠지. 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야. 알겠죠? 이 흐름이 진짜 엄청 중요한 흐름이에요. 다시 봐봐. 일단 이 문제를 그대로 접근을 하자면 얘는 x 더하기 y가 3이었잖아. x 더하기 y가 얼마였어? 3이었어. 그 다음에 저거 xy로 싹 묶어버리면 x 더하기 y가 된단 말이야. 얘가 마이너스 10인데 x 더하기 y가 몇이었으니까? 3이었으니까 여기서 xy는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4가 되겠네. 라는 사실을 먼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얘가 나왔고 얘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나는 t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어주면은 얘는 3t, 그다음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되나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얘 근이 너무나 쉽게 보여요. 4랑 마이너스 1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의 근이 4랑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이해돼? 그럼 x값이 4였을 때는 y값이 마이너스 1이었을 거고 x값이 마이너스 1이었을 때는 y값이 4가 됩니다라는 이런 결론을 얘의 근을 가지고 두 쌍의 해를 되게 손쉽게 구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방식을 가지고 대칭형의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얘가 장점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안 풀리는 것도 여기는 얘를 가지고 충분히 풀어낼 수 있고요.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 그냥 풀었던 걸 더 쉽게도 풀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가 아니라 내가 잘못 썼죠. 됐습니다. 됐나요? 내가 이렇게 실수할 때가 되게 많죠. 그냥 빨리 말해주면 돼. 선생님이 틀린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해줘.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 대칭형의 해결 전략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개념적으로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나머지 아이들, 나머지에 대한 얘기는 너희가 이제 숙제 질문하는 거에서 너희가 어느 부분이 비어 있는지를 먼저 선생님이 골라가지고 거기서 개념 설명을 추가적으로 할게.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푸는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 고난도 그다음에 수능형 문제까지는 쭉쭉쭉쭉 다 숙제로 해왔으면 좋겠습니다.